그 소수 가지고 다수를 나눈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라고 하는데 그 비로 크게 터지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되었을 때에 반해서 그렇게 뉴스로 이렇게 나는 거지. 작은 조금씩은 다 모든 자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 돈이 솔직히 보통 생각하는 몇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쓰는 돈은 억 단위로 쓰는데 그 돈만 해도 학생 몇 명의 몇천 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등록금만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의 등록금이 줄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등록금이 잘못해서 비리나 이런 쪽으로 많은 돈이 됐을 때만 지금 뉴스화 되는데 조금씩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어느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만 해놓고 학생들에게 올렸으면 몇천 명이 되는 학생들이 오히려 지금처럼 죽고 나가거나 지금 사회 빚이 빚더미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꽤 비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가 있다 해도 그거는 개인의 기업이 자신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대학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그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빼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말씀하신 걸 하지 않았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은 좀 접근이 좀 다르다. 등록금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장학금만 좀만 들어줘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좀 집중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처음 하실 게 있으면 알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준비해 주셔서 주시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층과 역학을 심화시킨다는 점인데요. 가장 최근 강가 등록에가 비싼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이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은 세금에 나누길 뿐만 아니라 저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부담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학비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또한 법 지원 등의 여기는 국지의 진정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시하시고요. 이게 제시해 주시죠. 이분의 의견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사대각도 세금을 내서 한 거잖아요. 무상급식도 세금을 내서 하는 거죠. 근데 무상급식은 아예 반대라는 그 사실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건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고 이게 대해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면은 애초에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 세금으로 나간 돈도 있지만은 특히 4대강으로 나간 세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4대강 할 때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도 정부에는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놓고 자기들이 정부가 그대로 추진해갖고 4대강에 나간 돈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은 아무도 뭐라 하고 딴 쪽에서 잘못돼서 하는 것만 말을 하는 건 좀 잘못돼서
분명히 4대강이 안 좋은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4대강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복지 쪽에 있는 예산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에 대한 혜택이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나 지금 주제인 반값 등록기금에 대한 혜택이나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돈을 벌고 자신들이 내야 할 돈입니다. 근데 그러나 4대강 같은 사업은 국민들이 그냥 돈만 내고 되면 되라, 안 되면 되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4대강은 국민들이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나 복지 쪽에 있는 예산은 국민들이 크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 시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준비되셨습니까? 나중에 한 적 있습니까? 그럼 혹시 이번에 의견에 대해서 다른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이거는 제 수생이 또 증가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분명히 재수하는 학생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반값 소득금으로 대학 교육 비용이 많았으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초과수요는 재수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재수나 학생의 신가는 사회적으로도 인력 지원의 낭비가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나 선생의 신가는 사교육비 신가를 수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부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이건 주시죠. 준비 안 되실까요? 그러면 혹시 제대로 아까 말씀하시나 말았는데 그 말씀 주시겠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대치기라고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첫째, 둘째, 셋째, 총문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은 먼저 발언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반값 통합법 시행은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에 어긋나며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이부터 순차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며 사회 계층부터의 등록 금지와 이것만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추가 설명하실 거 없으십니까? 다른 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비싼 공부 때문에 가장 지금 받다가 우리 사회 나가는 시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용불량자가 처음에 올라가서 이 신용불량자들을 누가 어느 직장에서 뽑아주겠습니까? 그리고 등록금에 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지제도나 장학제도 제공하는 것들도 받고 이 많은 신용들이 개인의 부채도 국가의 부채이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영향합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반값 부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관련된 최종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무리를 하더라도 학장 교체를 받더라도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조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 조정을 바꿔서 중소기업이 안 좋다는 편견을 버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그런 복지나 아니면 그 인권자들에 대한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대학 등록금 반값이 된다고
반값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진학률이 더 높아지고 당연히 사람들은 대학 최저 학력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값 등록금에서 90%를 담당하고 10%를 못 간다고 하면 고졸 졸업자들의 취업난은 더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취업 불량자 취업하는 학생들은 제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 불량자들의 사람들은 20대들의 취업을 하기 전에 빚쟁이가 일어나는 것을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의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하려다 보면 그 부작용이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하위 계층부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 마련이 시기 권리화하고 꿀벌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금이라고 다른 반값 등록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학생들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정부랑 대학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그게 학생들에게 좀 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이 좀 더 편하게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러니까 요람에서 우동까지가 아니라도 중소득층한테는 요람에서 졸업 때까지라도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어차피 지원이 되니까 뭐 공부를 안 해준다, 졸업장만 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불만은 또 야기가 된 거죠. 문제가 순간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게 저소득층에서 모두 다 주자가 아니라 그 어느 정도 학점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자는 식으로 말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무조건 주자도 아니고 저소득층에도 실질적으로 진짜 대학교를 왔는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까지 다 주면은 제가 생각해도 재정의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까지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반해서 그걸 해갖고 지원을 해도 그만큼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의견에 결론을 제시하셨는데 결론을 지금 내리는데 혹시 어떤 추가 설명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제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오히려 대학 반값 등록금보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미래로 봤을 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어 사회 교육 구조를 개선시켜야 하는데 반값 등록금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만약 시행한다고 하면은 전면 시행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형태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이 아닌 대학에 속한되는 사안인 만큼 선별적인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사회재난의 문제점 중에 정부 정책과 사회소득 변화에 의해 건설해야 할 문제점이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건설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재난에 대한 정리 개혁 그리고 구조 변화가 우선되고 수립 가치가 없는 대학들을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자율적인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나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드리고 또 찬반 토론을 장시간 동안 나눴는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끈끌 그리고 그 의견을 정부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항상 들어가 하다 보면 한 곳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다르기에 그 위에서 그 국회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론 호칭의 쪽도 그분들에게 우리 의견을 들려드리고 반대 책임적도 들려드린다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그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